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상황 판단 2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문을 봐야 되죠. 다음 글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역에 들어갈 갑의 대화로 옳은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죠? 기역에 들어갈 대화로 옳은 것이래요. 어우,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번 쭉 볼까요? 그 다음 선택지를 한번 보니까 을이 다녀온 다음에 바로 정심을 먹었지. 무슨 대화가 하나 더 들어가요. 대화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정이 뭐라고 했냐? 난 정확하게 뭔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이거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추론할 수 있는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어떤 걸 넣을 건지 추가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네요. 바닥글 한번 볼게요. 주무관 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A식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평일 점심 저녁만 운영하는데 해당 시간 전에 예약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점심 저녁에 운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무관 갑에서 병 4명이죠. 4명은 A식당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로 겹치지 않게 예약하고 각자 한 번씩 다녀왔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뭔가 이렇게 딱딱 매칭이 되죠. 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로 표현해 볼게요. 월, 화, 수. 이게 뭐가 될까요? 점, 저. 이런 구성이 될 거예요. 이 6개 칸에 4명을 배치하는 거예요. 4명을. 그죠? 6개 칸에 4명이 배치되는 거예요. 대화에서 분명히 여기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겠죠? 상황 판단에서 언어 논리에서 가끔씩 나오는 문항 스타일이잖아요. 연결하기. 그쵸? 그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갑, 대화를 갈게요. 갑은 나는 이번 주 의뢰 방문 후기를 보고 예약했어. 뒤에 이거 뭐 필요 없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방문 후기를 보고 예약했다는 거면 을이 먼저 갑보다 먼저 갔다는 얘기죠? 그죠? 을. 그렇지. 나도 나중에 들었는데 병은 정심 할인 받았대. 그럼 병은 정심을 먹었나 보네요. 그죠? 나도 다음에는 정심에 가야 되겠어.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녁에 갔다 온 거야. 이런 뜻이죠? 병. 월요일은 개업이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피했어. 병은 월요일에 안 갔대요. 정은 무슨 얘기죠? 너희 모두의 말을 들어보니 각자 식당에 언제 갔는지 정확하게 알겠다. 몇 가지의 기준과 그 다음 기억을 합치니까 4명이 이 칸 중에 어디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표시해 볼게요. 일단 갑은 을보다 늦게 갔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갑이 만약에 월요일날 점심에 갔다 그러면 을은 먹을 데가 없어요. 그죠? 갑은 월요일 점심이 되지가 않아요. 똑같은 원리로 수요일날 저녁에 을이 저녁을 먹었다면 갑은 을의 방문 후기를 볼 수가 없겠죠. 이런 뜻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을에서 보니까 을은 병은 정심환을 받았대요. 그럼 병은 저녁을 먹은 게 아니죠. 그죠? 나도 정심에 가야겠어. 그러면 을은 정심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갑은 월요일에 피했어. 병은 월요일에 안 먹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병이 가능한 거는 여기고요. 을도 마찬가지예요. 을도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두 군데만 되죠. 을도 여기 아니면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이 지금 적은 것들 파란색으로 적은 거하고 빨간색은 볼펜으로 실제 문제 풀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어주세요. 이런 문제들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으면서 시각화를 하면 바로 보여요. 지금 제가 찬찬히 설명하면서 하니까 시간 좀 걸리는 건데 보여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바로 여기서 뭘 고민하지 마세요. 들어와야지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다 대입을 한다. 대입을 해보면 된다. 자, 첫 번째.
을이 다녀온 바로 다음날 점심을 먹었지. 병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을이 다녀온 다음날 병이 먹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바뀐 게 있어요? 을이 다녀온 다음날 점심. 지금 이미도 그렇게 됐잖아요. 여기 가면 여기, 여기 가면 여기.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가 일단은 을로만 봐도 을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정이 언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2번. 갑이 먼저 정심 할인을 받고 나에게 알려준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갑이 먼저 간 거예요. 그죠? 갑이 먼저 갔다는 뜻이에요. 갑이 병보다 먼저 갔고 갑은 또 정심이래요. 정심. 그러면 갑은 저녁에 안 되는 거죠? 저녁 다 안 돼요. 그럼 갑도 가능한 날이 갑이 가능한 날이 그렇게 되면 화요일 정심, 수요일 정심만 가능한 거죠. 근데 게다가 갑은 병보다 먼저 먹었대요. 병은 화요일 정심 아니면 수요일 정심만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미 끝났네요. 여기가 갑이어야 되고 여기가 병이 되네요. 그리고 을은 갑보다 빨리 먹어야 돼요. 근데 을이 가능한 날짜가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을. 너희들 모두의 말을 들으니 각자 식당에 언제 가는지 정확히 알겠다. 정은 자기가 언제 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은 여기서 여기 중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이 되네요. 답은 2번입니다. 실제 문제 풀 때는 여기서 그냥 끝내야 돼요. 더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볼게요. 샤프로 하세요. 샤프로. 그리고 지워요. 좀 지저분하더라도. 3번. 갑이 우리 중 가장 늦게 갔구나. 늦게 갔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번은. 가장 늦게 갔다. 갑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갑이 여기 있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을병의 자리가 픽스가 되나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경우는 연결을 그냥 그대로 퍼져 있는 거예요. 4번. 월요일에 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 이거 뭐 하지 마세요. 일단 월요일에 갔던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것도 똑같아요. 써보는 거예요. 월요일 간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럼 여기 갑을병정. 이날 아무도 못 오는 거고요. 을도 이날 안 된대요. 갑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네 자리가 남는데 을은 정해지네요. 여기로. 그죠? 병의 자리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정보 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요. 2번에서 갑자기 나온 거는 2번만 해당한 거예요. 그죠? 선택지 2번에. 지금 을과 병이 누가 더 먼저 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은 여전히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이 경우에 병이 픽스가 안 돼. 그럼 이것도 안 돼. 그죠? 네, 마지막 5번을 볼게요. 같이 가려고 했더니 이미 다들 먼저 다녀왔더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제일 늦게 먹었어. 여기서는 가능한 게 여기죠. 여기 갖다 칠게요. 그럼 여기는 아무도 못 먹는 거죠. 그죠? 그러면 3명이 있는데 자리가 4개가 남아 있어요. 4개가. 정이 자기 자리를 알았다 쳐도 2명이 있는데 자리가 3개가 나온 거죠. 일단 여기는 안 되겠죠. 을은 여기만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갑보다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죠? 을이 여기라고 하면 갑의 자리가 하나로 고정이 돼요. 갑은
화요일날 점심이어도 되고 화요일날 저녁이어도 돼요. 그죠? 요 날만 안 되는 거예요. 요 날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이 만약에 자기가 화요일날 정심에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그럼 자기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갑이 올 때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정이 월요일날 정심에 먹었다고 치면 갑이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정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차분히 하시면 돼요. 확정적인 정보를 잘 시각화하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21번 여기까지 할게요. 22번으로 갈게요. 22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날씨 예보 앱을 설치한 잠재 사용자의 총수는 총수예요. 날씨 앱을 설치한. 우와, 정보가 쫙 있는데 이걸 쭉 다 봐야지 어떻게 해야지 설치할 수 있는지 조건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조건, 어떤 사람이 설치할 수 있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몇 명이니? 몇 명?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정보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일단 알 수 있겠죠. 네, 봅시다. 그냥 바닥글 상황 다 한번 볼게요. 바닥글 보면 내일 비가 오는지를 예측하는 날씨 예보 시스템을 개발한 A청은 날씨 예보 앱의 사전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였다. 일단 같은 날씨 변화를 경험하는 잠재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확보한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첫째 날에는 잠재 사용자를 같은 수의 두 그룹으로 나눠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로 메시지를 보낸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거예요. 동그라미 아니면 X밖에 없는 세상에서 동그라미 X를 던져준 거죠, 지금. 디지털에서 0과 1만 있는 세계에서 이건 0이고 이건 1.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회색지대. 비가 온 것도 아니고 오지 않은 것도 아닌 데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직전일에 보낸 메시지와 날씨가 일치한 그룹을 다시 같은 수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비가 온다로 다른 한쪽은 비가 오지 않는다로 보낸 메시지를 보낸다. 요건 뭐예요? 일단 맞힌 사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우리 동그라미가 비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비가 온 사람들한테 또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가지가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거죠. 지금 보면 1일차에 동그라미 X가 있는데 이게 맞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또 동그라미 X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이후 날에도 같은 작업을 계속한다. 다음 날도 동그라미였어요. 그럼 또 이 사람들은 동그라미 X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그럼 맞춘 사람만 계속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보낸 메시지와 날씨가 일치하지 않은 잠재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즉 직전일에 보낸 메시지와 날씨가 일치하지 않은 잠재 사용자를 같은 수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비가 온다, 다른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로 메시지를 보낸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저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첫날에서 요게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비가 온다, 오지 않는다. 또 이 숫자를 또 나눠주래요. 똑같은 동수로. 그죠? 그럼 그 다음날도 비가 왔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고, 얘 틀렸잖아요. 그럼 얘 또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얘 맞았더라도. 얘 맞았으니까 하고, 얘는 틀렸으니까 또 하래요.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그냥 사람들을 계속 그룹을 세분화하라는 거예요. 세분화. 그룹이 더 늘어나는 거죠. 한 번 할 때마다 1일차에는 2개, 2일차는 그룹이 4개, 4일차에는 그룹이 8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 텍스트로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림을 그리냐면 저는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그냥 이거네. 그냥 우리 경우의 수 판단하는 것처럼 쭉쭉 하는 거네.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했어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이 문제를 풀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풀어야 돼요.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상황 볼게요. A청은 사전 텍스트 전략대로 20만 명의 잠재 사용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메시지를 보냈다. 받은 메시지와 날씨가 3일 연속 일치하는 경우 해당 잠재 사용자는 날씨 예보 앱을 그날 설치한 후 제거하지 않았다.
제거하지 않았다가 뭐예요? 그냥 설치가 계속 끝까지 된 거죠. 설치한 잠재 사용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뭐예요? 3일 연속 일치한 사람들의 그룹을 찾아라. 이 그룹에서. 여기서 또 복잡한 문제가 서죠. 왜냐하면 지금 했잖아요. 하루에 때는 2개, 4개, 8개 쭉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이 5일이 지나면 2의 5승에서 32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해요. 그룹이 발생을 해요. 경우가 생기죠.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지 않을까요? 다 고민해 가면서. 제가 전공이 수학이 아니라서 수리적으로 잘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구체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잘 보세요. 어디에도 날씨가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날씨가 어떻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거는 그냥 동일한 확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월, 화, 수, 목, 금을 이렇게 써놓고요. 월요일도 비가 왔어요. 화요일도 비가 왔어요. 수요일도 비가 왔어요. 목요일도 비가 왔어요. 금요일도 비가 왔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할 거예요. 그러면 3일 연속 일치잖아요. 여기 어디에도 하루라도 틀리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없죠. 그러면 가능한 걸 봐요. 여기 3일 연속 일치한 거죠. 3일 연속 일치하면 제거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설치한 걸 끝나죠. 그죠? 맞죠? 그럼 그 다음에 하루는 틀렸어요. 하루는 틀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3일 연속한 거는 여기 해당해요? 안 해요? 해당하죠? 그죠? 맞죠? 해당해요. 해당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또 있겠어요? 첫날도 틀렸어요. 둘째 날도 틀렸어요. 셋째 날은 맞았어요. 넷째 날은 맞았어요. 다섯째 날은 맞았어요. 여기 이 3일 연속 일치에 해당해요? 안 해요? 돼요.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날 맞았다고 해서 둘째 날 틀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림을 어디다 그리지? 그림을 여기다 그릴게요. 어쩔 수 없이. 첫날은 맞았는데요. 둘째 날은 틀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맞추는 경우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러면 또 이런 걸 물어보겠죠. 첫날은 틀렸어요. 둘째 날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쭉 맞는 게 있겠죠? 여기죠. 그러면 첫날은 맞췄어요. 둘째 날은 맞췄어요. 그리고 쭉 뒤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총 1, 2, 3, 4, 4가지 경우가 발생해요. 이걸 다 그 조그만 종이에 막 전 샤프를 하면서 지어가면서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종이에 좀 적긴 해서. 근데 이거는 풀려면 이렇게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만 세면 돼요. 20만 명이잖아요. 첫날 다 맞춘 사람이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이게 2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2분의 1. 첫날 비가 오는 걸 맞춘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만 명. 그러면 여기서 또 동그라미 세 X가 갈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둘째 날도 맞춘 거는 5만 명. 그죠? 셋째 날도 맞춘 거는 2만 5천 명이 되겠죠. 다른 것도 똑같아요. 여기도 5만 명이 떨어졌겠죠. 당연히 밑에. 여기는 2만 5천 명이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12,500명. 여기는 2.5. 여기는 1.25. 최종적으로 여기 내려갔을 때 이 인원은 0.675. 맞죠? 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에이, 참. 625죠, 625. 똑같아요, 여기도. 뭐, 이날에서 갈리고, 첫날은 10만 명, 5만 명, 여기 똑같죠. 2.5, 1.25, 0.625. 떨어지죠. 그럼 다 더하면 돼요. 끝난 점. 2.5, 첫 3일 만에 맞추는 사람들. 그 다음에 1.25, 0.625, 플러스 0.625.
하면 1.25, 1.25 합치면 2.5, 2.5 합치면 5만 명.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발상을 할 수 없었으면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다?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도 조금 생각해보고 여기서 요 정도를 먼저 구체화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과감히 도망쳐야 할 문제예요. 풀면 안 돼요. 풀면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결단이 좀 필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만 딱 찾으면 되게 단순하게 나오잖아요. 그려서. 뭐 숫자를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여러 가지 뭐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시각화해서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23번 넘어가겠습니다. 23번, 24번은 두 문제짜리예요. 이번 7급의 특징이죠. 7급. 민간이랑 다른 점. 민간은 두 문제짜리가 안 나온다. 잘 안 낸다. 7급은 낸다. 그죠? 먼저 23번을 보는데 23번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하는 것. 뭐 이 앞에 있는 여기 기준을 잘 잡아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겠죠. 두 문제짜리 있을 때는 한 문제는 보통 전체적인 시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보통 내용적 동일성이 선지가 약간 주어진 정보에 대한 내용과 동일한 건지 또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 앞에 있는 정보에서 가능한 내용인지 이 정도를 물어보고요. 첫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예요. 보통 물어보는 부분 전체고 24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적용을 물어봐요. 여기도 전체 위원의 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근데 이 패턴은 벗어나지 않고 그냥 지켜줬어요. 그럼 요거는 보통 지역적으로 어떤 한 스팟만 잘 보면 풀 수 있어요.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두 문제짜리고 우리가 한 4분 정도 시간 투여할 수 있다고 치면 거의 못 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전략적으로 두 문제짜리는 꼭 풉시다. 네, 어느 정도 풀다가 두 문제짜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이거 두 문제짜리 풀 정도의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뭐 이제 점점 이제 뭐 한 20분 정도 남았을 때 23번, 24번까지 못 왔다고 해도 일단 23번, 24번은 가세요. 이거 꼭 풀어야 돼요.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끼케야 중이에요. 끼케야 중. 그러니까 꼭 풀어야 돼요. 저는 항상 하듯이 또 선지를 먼저 봅니다. 공공부 장관이 요구하여 지방자치 통합과 관련해 실시하는 경우 통합 권고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특이한 게 지방의회 의견. 주민투표가 더 특이하대요. 잘 안 나와. 2번 지방의회가 의견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통합 건의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공공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뭔가 제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통합 건의서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그냥 살짝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다가 그 해당하는 내용인지 뭐 다르게 끄어도 상관없어요. 저랑 이게 답은 아니니까요. 3번 같은 경우 주민투표권자 총수가 10만 명인 경우 주민들이 건의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건의하는데요. 뭐 200명의 연서가 있어야 돼요. 연서. 숫자가 좀 나오네요. 숫자 해결하는 게 나오고. 4번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은 뭐 추천하는 자로 한다. 통합공동위 위원 추천. 뭐 이러고. 5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을 건의할 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이 필요한 게 있다. 꺼놓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보를 한번 볼게요. 국가는 첫 번째 동그라미.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해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래요. 이런 것들 고려해서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그냥 이게 규정으로 따지면 그냥 의죠. 의나 목적. 전혀 우리한테 필요 없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 공공위원회는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원래 이거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인가 봐요. 통합 대상 지방자치 발굴하는 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
또는이니까 이게 계속 걸리는 거죠. 오와 오와로 계속 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건의할 수 있대요.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대요. 단 또 조심해야죠. 주민이 건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권자의 50분의 1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된다. 연서 아까 본 것 같은데 연서 그죠? 쓰고 와서 23번에 보면 연서 3번에 나와 있네요. 이건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겠구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래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주민투표권자 총수가 10만 명이래. 10만 명인 지방자치의 주민들이 위원회에 건의한대요. 그때 아까 뭐라고 했죠? 거기서 단 할 때는 주민이 건의하는 경우에는 연서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분의 1이래요. 10만 명이 50분의 1입니다. 죄송합니다. 10만 명이 50분의 1이면 얼마예요? 2%죠. 2%. 50분의 1은 50분의 1. 2%. 2%면 200명이에요. 일단 1%로 만드는 거는 공을 2개 떼면 되죠. 10만이에서 만이 되고 1000이 돼요. 그죠? 1%면 1000. 그럼 2%면 곱하기 2니까 2000. 저같이 산수가 약한 사람을 위한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죠. 2가 똑같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아니죠? 2000명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계속 가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위원회의 통합을 건의할 때 뭐뭐뭐 하고 괄호가 되어 있죠. 이하하면 요 앞에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하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 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위원회에 제출하는군요. 지금 여기서 구분할 거 건의와 제출은 다른 거예요. 그죠? 건의, 제출. 주체도 다르죠? 건의는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주민이 할 수 있지만 위원회 제출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위원회는 위의창 건의에 참고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까 경유가 뭐가 들어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경유. 잘 안 보이는데 제출. 선지 2번에 있네요. 2번에 제출. 또 경유 나오네요. 경유.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통합 추진하고자 한다면 통합 건의서는 건의를 할 수 있죠. 지방의회니까. 지방의회는 건의를 할 수 있어요. 건의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된다. 근데 제출 여기죠. 제출해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출의 주체는 누구예요? 시도지사예요. 그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 보니까 지방의회 여기 나오죠. 지방의회도 건의할 때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된다.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얘기했네요.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돼요. 무조건. 틀렸어요. 그죠? 틀렸어요.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동그라미. 네모네모부 장관은 위원회가 마련한 통합 방안에 따라서 권고할 수 있대요. 공공부 장관은 지방자치장 통합 권고가 가능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대요. 그러나 공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투표 여기 특별한 게 하나 들어죠. 주민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거죠.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의견 X라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표시해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군구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을 때 지체 없이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건 누구예요? 지방자치장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뭐 관계되는 게 혹시 있나 볼까요? 여기는 뭐에 대한 거예요? 네모네모부 장관이 나오는 거 찾아볼까요? 1번인데요. 네모네모부 장관이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아까 뭐였죠? 중간에 그러나 이후에 주민투표 있죠? 주민투표 요구할 땐 그렇지 않대요. 뭐가 아니란 거예요?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대요. 실시된 경우 통합 권고하는 데야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들을 필요가 없다.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말이죠?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럼 1번을 맞다고 하고 연습을 내가 많이 했다고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겠지만 우리는 한번 4번, 5번도 이런 경우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렇게 세모를 해놓고 4번, 5번도 나중에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로 올게요. 지방의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통합 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어떤 애들이 들어있어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 또는 도 관계된 거 다 아네요. 관할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뭐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통합 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대요. 설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건 연결이 되네요.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추천은 자로 한다. 있네요.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관계 지방자치장의 위원수는 다음에 따라 선정한다. 단 그 결과값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 소수점 이하의 수를 올림한 값을 그 자치위원 수로 한다. 네. 올림한 값을. 조심해야 될 점 뭔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모를 보니까 관계 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수. 어디 있어요? 통합대상. 이거는 뭐, 어디 나오겠죠? 그 다음, 곱하기 6 플러스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관역시, 도의 수 곱하기 2 더하기 1을 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수로 나누래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어디 있죠? 아까 위에서 본 것 같아요. 딱 위로 올라가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괄호에 있는 애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것들로 끝난 줄 알았더니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수는 또 달라요. 전체. 지금 이건 뭐예요? 관계. 둘이 다른 거예요. 둘이. 위에 따라 산출된 관계 지방위원수 곱에 관계 지방자치단체 수를 곱한 것이다.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요거 곱하기 또 요거 괄호 안에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나요? 없네요. 이건 없고. 그럼 이제 남은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어디 나와 있죠? 1, 2, 3, 4, 5, 6. 네. 5번에 나와 있죠? 5번. 나와 있죠? 여기서 공공부 장관과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란다. 추천. 여기 있죠? 누구예요? 관계지방자치단체장. 오케이. 그 다음에 지방의회죠? 공공부 장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체가 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4번도 틀렸어요. 여기서 4번이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번도 한번 풀어봐야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공공위원회 건의할 때 건의. 빠뜨렸네요. 건의 아까 어디 나왔어요? 두 번째 문단에 나왔죠?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장 건의에 관계되는 데서 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 주민 나왔는데 단에서 주민 같은 경우는 연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또는 주민이 건의할 때 경유하라고 돼 있는데 그 외에 뭐가 있어요? 내용을 봐도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없는. 이러한 절차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좀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찾는 게 없는 거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죠? 없는 내용이라서. 그렇지만 그럴 경우 다시 한번 1번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1번은 확실하잖아요. 틀리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주민투표를 한 경우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다가 뭐야? 가서 보니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대요. 그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청취, 들어야.
들어야가 청취로 그냥 바뀌었죠.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낯설은 거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별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 23번 해결했어요. 24번 가가지고. 24번 아까 했던 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죠? 통합을 얘기해요. 통합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통합 추진 공동 전체 위원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일단 관계지방 위원수를 구하고 난 뒤에 거기서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를 곱하는 거예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그러니까 상급단체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통합 대상 지방 먼저 관계부터 시작할게요. 관계는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 수래요. 통합 지방자치단체 수는 갑도가 관할하는 A군과 B군, 을도가 관할하는 C군, 그리고 병도가 관할하는 D군. 이 네 개가 합쳐지는 거죠. 네 개가 관련 절차를 거쳐 하나의 지방자치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죠? 그럼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 수는 몇 개예요? 네 개. 곱하기 뭐라고 했죠? 6. 그죠? 더하기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수. 그거를 위해 관할하는 애들이 A와 B에 관할하는 갑도, C를 관할한 거는 을도, 그죠? 그 다음에 병도, D를 관할할 거. 그러면 몇 개예요? 3개고 곱하기 2를 하래요.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래요. 그러면 얼마죠? 일단 그리고 관계지방자치단체 수.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는 다시 가서 보니까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결국 뭐예요? 여기 해당하는 애들 다 세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수가 느린 저는 24 더하기 6은 30이고 30 더하기 1은 31이니까 7분의 31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값이 4.xx 나오죠. 우리 아까 봤죠? 단 올림해라. 그죠? 올림해라. 있는 게 있었죠. 그럼 몇 명으로 해야 돼요? 5명. 그럼 이제 다시 통합으로 갑시다. 통합은 뭐라고 했어요? 관계자치단체위원 수 곱하기 관계지방자치단체 수 얼마예요? 7. 35.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맞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올림을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올림하면 4.xx잖아요. 그대로 곱하면 뭐가 나와요? 31이 나오겠죠? 31. 4번을 오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단 이유를 항상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네, 24번 여기까지입니다. 대망의 25번입니다. 25번 풀어볼게요. 다음 글과 상한 근거를 판단할 때 괄호 안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옳게 짝지은 것은 했더니 또 숫자가 투둑 튀어나오네요. 그리고 상황이 있고요. 상황에서 뭔가 뭐뭐라면 뭐 이런 게 나와요. 쭉 한번 볼게요. 행정구역 분류코드는 5자리 숫자로 되어 있다. 처음 2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이게 광역 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 2자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의미하는 고유한 값이다. 단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구다. 그럼 여기서 아예 모르겠어. 그럼 시도를 써요. 그러면 여기는 도는 뭐가 내려오겠어요? 시. 여기는 군구. 시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게 나올 거예요. 마지막 자리에는 해당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0,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0이 아닌 임의의 숫자를 부여한다. 뭐가 0이고 뭐가 0이 아니지? 잘 모르겠는데 밑에 또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기초자치단체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여기서는 구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자치라는 얘기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해놓고 봅시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사항을. 공공시의 A구와 B구 중 B구의 행정구역 분류코드의 첫 4자리가 1003이다. 다섯 번째 자리는 알 수가 없다. 갑은 공공시가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단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A구의 행정구역 분류코드는 공공시가 광역자치단체라면 기역, 기초자치단체라면 니은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복잡해졌네요. 공공시가 그럼 어쩔 수 없죠. 공공시가 만약에 광역이에요. 광역시고 한쪽은 광역시가 아니다. 문제되는 게 뭘까요? 얘가 광역시가 아니면 위쪽에 무슨 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구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는 자치구가 아니다. 그러면 0이 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광역시라고 하면 자치구니까 A구가 자치구니까 끝에가 0이 와야 돼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좀 낯선 것들은 요 정도까지 해놓고 그냥 그때마다 속을 하세요. 그럼 일단 니은에는 0이 오면 안 돼요. 니은에 0이 온 게 있나요? 없네요. 다행히. 다행히가 아니고 불행하게도. 그러면 기억에 0이 아닌 것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3번. 긋고.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없앴어요. 하나도 없앴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죠. 공공시가 광역시라고 하면, 그죠? 공공시가 일단 기억을 볼게요. 광역시라고 하면 A시, 공공시, B구 하면 요게 앞에가 10이 공공시에 해당하는 거겠죠. 공공시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03이 B구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구랑 B구는 다른 구죠. 그러면 기억에서 03이 오는 거는 03이 올 수가 없는 거죠. 03이. 혹시 03이 온 게 있나 봐봐요. 03, 03, 04. 앞에는 10이어야 돼요. 앞에는 10이고. 보니까 아유 얘는 두 개 다 틀렸네요. 끄여줘요. 02, 02, 05. 그럼 여기선 이제 기억은 얘네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봤자 하나밖에 더 못 지었어요. 그럼 또 어쩔 수 없죠. 니은으로 가서 봐야죠. 일단 니은에서 보면 첫 두 자리는 무슨 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 그죠? 그 다음에 03이 공공시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숫자가 B구가 자치구가 아니므로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준 대로 하면. 그러면 공공시가 03이니까 A구도 공공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003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죠? 니은도 1003이어야 되는데 얘는 아니에요. 얘도 아니에요. 남은 건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차근차근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 나온 대로 그냥 다 따지는 거예요. 저처럼 다 따지는. 물론 이 풀이가 되게 오래 걸리는 풀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결하다 보면 이제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져가지고 체크한 거. 아까 제가 여기서 소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무조건 뒤에 0이어야 되네. 기억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찾고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빨리빨리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리뷰하시면서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가끔씩 낯설은 부분도 있고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몇 문제에서 좀 시간이 많이 잡아먹혀서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는 사람들이 응시생들이 있었긴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